안녕하세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 구성자입니다. 지난 3월 25일 여야 총 93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주신 간호법 제정안 3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간호법,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간호법, 그리고 국민의당 최현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간호조산법입니다. 근본 간호법 제정 추진은 2005년, 2019년에 이은 세 번째 도전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간호계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은 간호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간호법을 둘러싼 오해에 대한 진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료법의 한계, 간호의 특성,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현행 의료법의 한계입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권한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총 131개의 조문 중 의료인의 면허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면 83개의 조문이 간호와 관련 없는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의료기관 단체, 신의료기술평가, 의료광고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에 비해 의료인의 규모와 구성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951년에는 전체 의료인이 1만 1,000명에 불과했고 이 중 의사는 5,000명, 간호사는 의사보다 적은 3,50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의료인 수는 65만 명으로 1951년에 비해 60배가량 늘어났고 이 중 간호사는 의사의 3.5배나 많은 46만 명으로 전체 의료인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법 안에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업무를 체계화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간호에 특화된 정책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업무의 특성도 다르고 업무의 영역도 다양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도 이렇게 많다면 간호에 특화된 내용을 담은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간호의 특성입니다. 간호사는 의료인 중 유일하게 의료기관 개설 권한 없이 24시간 환자 곁을 지키는 근로자 신분입니다. 국민에게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8명으로 OECD 평균인 8.9명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반면 외래 진료 횟수, 평균 재원 일수 등 국민의 의료 이용률은 OECD 평균의 2배를 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간호사의 업무 부담은 OECD 평균의 4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량,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등으로 간호사는 임상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임상활동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호사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왔습니다. 2019년 기준 간호대학의 정원은 2007년의 2.5배인 2만 8천여 명에 이르고 있고 매년 2만 2천여 명의 간호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상활동 간호사 비율은 여전히 면허 간호사 수의 절반 수준인 51.9%에 머무르고 있고 신규 간호사 사직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근무 연수 또한 7년 8개월에 불과합니다. 최근 간호사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이 발표되어 추진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낮은 준수율 등으로 간호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처우 개선 대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숙련된 간호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간호사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 인구 및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종전 질병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 인구가 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060년은 노인 인구의 비율이 43.9%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수반하게 되는데요. 2019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가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절반 수준인 45.6%를 사용하고 있고 2030년에는 65.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난 수준의 노인 진료비 지출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다음 세대의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생산 연령 인구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었지만 2067년에는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와 함께 어르신의 삶에 대한 욕구도 변화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해도 의료기관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 등 지역사회에서의 간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 등 의료기관 밖으로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는 간호 업무의 범위 및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나라도 근대에는 직역별로 독립된 형태의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14년 간호부 규칙 3파 규칙이 제정되어 30여 년 동안 간호라는 이름의 독립적인 법적 체계가 존재하였지만 1944년 일제가 전쟁에 의료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조선의료령을 제정하면서 의료 관련 직역이 하나의 법률에 규정되어졌고 이것이 국민의료법, 의료법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잔재가 77년째 존치하고 있는 반면 정작 일본은 1948년 의료법에서 간호법과 의사법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사 등의 인재 확보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 등에 대한 양성, 교육, 처우 개선 등에 관한 별도의 정책 수립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 및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해 개별적 법률을 인정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입법 체계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등 90여 개 국가에서 독립된 간호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간호법은 해당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의 발전과 보편적 건강보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간호와 관련된 정책의 한계가 드러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법률 체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률 체계를 굳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간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오해들이 있어 이 자리를 빌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은 간호사법이 아니라 간호법, 간호조선법이며 이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 전문화된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 및 체계를 정립하고 간호사 등의 체계적 양성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오해는 팀 플레이 및 팀 협력 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의료법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협업 및 연계는 직역 간의 관계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동일한 법률에서 규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안에서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사와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을 의료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는 우리나라에도 이미 있습니다. 바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간호법 우선 적용으로 타 법률에 규정된 간호인력 기준을 무력화한다는 주장입니다. 간호법안의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은 간호법 제정안에서 규율하는 사항과 상충하는 내용이 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간호법이 우선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간호법안에서는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의 간호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된다 하더라도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에서의 간호인력 기준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이 간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 즉 의료기관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사항에 관한 다른 법령 내용을 모두 무효화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를 의무 배치하여 경영난이 가중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를 의무 배치토록 하는 내용은 간호법안에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80조의 2 제2항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간호조무사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간호법안에서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도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로 의사, 간호조무사, 가족, 간병인 등의 간호 업무가 위법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으로 크게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의료인도 각각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미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안의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은 의료법 제27조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여 간호사가 아닌 자의 간호 업무를 금지하고 간호사도 면허된 것 이외의 간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무면허 간호 업무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업무를 보조토록 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쟁송 대상이 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주로 영리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의료행위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족 또는 간병인의 간호, 간병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한 사례는 없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간호실무법에서도 가족 간의 간호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섯 번째 오해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처방을 추가하고 진료 보조가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되면서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 행위가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의료 분쟁이 증가한다는 주장입니다. 지도는 공간적 제약이 있는 단어로 의사와 같은 공간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퇴근 시간 이후 등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같은 공간에 없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약, 주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처방을 추가한 것입니다. 진료의 보조는 1962년 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사용하던 구시대적인 용어로 59년이 지난 현 시대에 맞는 용어로 순화가 필요하며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및 의료기술의 전문화, 분업화에 따라 의사와 간호사 등 다수의 의료 종사자들이 협업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간호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지도 또는 처방에 따라 그리고 간호사의 면허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의사 고유의 진료 업무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동조항은 지도하에와 보조의 문헌 중복을 해소하는 것이지 실제적 업약 변경을 수반하는 법 개정 조치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명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 단독 개업 및 단독 처방권을 주려는 의도라는 주장은 간호법 제정의 취지를 근거 없이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일곱 번째 오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종합계획 등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통합적으로 교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영양사 등 20개 직종의 수급, 교육,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공통적으로 규율되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 기본법으로서의 법률입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은 10개 조문, 시행규칙은 3개의 조문이 전부입니다. 20개 직종의 보건의료인력은 근무지도 다르고 근무 형태도 다르고 업무 특성도 진료, 간호, 조제, 영양, 검사 등으로 다르고
기관의 개설 여부도 상의하여 전체 직종을 아우르는 표준화된 정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간호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법률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이를 둘러싼 오해에 대한 진실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호법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으로 다양화, 전문화된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 및 체계를 정립하고 간호사 등의 체계적인 양성 및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감사합니다.